네, 2부에서는 전형별 채용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자소서 마감이고요. 이번에 또 자소서 항목이 싹 바뀌었다고 쌤이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전체 항목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바뀌었어요. 1번은 롯데제과의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가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고요. 2번, 지원 직무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한 과정과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을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강점과 약점 정도로 물어봤었는데 조금은 직무 강점에 조금 더 직무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3번, 이건 이제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지금부터는 3번, 지금까지 경험했던 실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네. 실수한 상황, 원인, 주변 반응, 대처 방안 등 700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수를 물어봐요. 완전 처음 나오는 항목이고요. 4번도 경험 항목인데요. 학업 이외의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요거는 보통 이제 기존의 사회 경험이라고 해서 롯데가 물어보던 항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도전한 분야, 계기, 실행 과정, 어려웠던 점 등을 700자로 서술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 학업 또는 조직 활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킨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당면한 문제 해결 실행 방법, 예상 결과, 실제 결과 등 700자로 써야 되는데 이 창의와 관련된 경험은 그러니까 다양한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경험은 다른 기업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지만 롯데제과에서는 처음 나왔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은 조금 더 직무에 집중화된 그런 항목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3, 4, 5번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입사업 후보 이런 것들은 싹 다 빠졌네요.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일단 한 2가지 정도예요. 1번, 2번이 직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요즘에 채용 트렌드 자체가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직무 경험을 쌓아야 된다, 중고 신입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그런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지원 직무,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강점을 1번, 2번에 나누어서 별도로 물어본 게 아닐까. 현재 직무 중심의 트렌드가 반영된 항목. 그리고 3, 4, 5번은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자 700제짜리 경험인데 경험을 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 누가 더 다양한 경험을 했나 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경험이든 간에 그 해당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밥상이죠. 실수 혹은 도전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나 뭐 기준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바라보고자 하는 면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포커스화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작성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롯데의 2번 바뀐 5개 항목이 아닐까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디테일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좀 서술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1번은 롯데제과의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까지의 그냥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와는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원 직무만 궁금했으면 그냥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앞에 주어가 있죠. 좀 키워드가 있죠. 롯데제과의 해당 직무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지원 직무만 쓰기보다는 물론 직무 지원 동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 직무만 쓰기보다는 왜 그 직무가 롯데제과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500자라서 빠듯하긴 할 거지만 저는 이걸 크게 한 2문단 정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식품업계 내지는 제과업계에서의 지원 직무가 내가 진짜 딱 나랑 딱 맞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로 앞으로 20, 30년간 몸담고 싶은 업종이나 일이 제과업계 내지는 식품업계의 지원 직무, 생산이든 품질이든 영업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 문단은 그래, 오케이, 알겠어. 이제 납득을 시킨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품업계의 품질, 식품업계의 영업 알겠어. 제과업계의 생산 알겠어. 근데 그게 롯데제과일까는 아직까지 궁금하단 말이죠. 왜 내가 그러한 업무를 롯데제과라는 플랫폼에서 펼치고 싶은지에 대한 2번째 문단으로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물론 지원 직무가 동기가 맞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강화돼야 되는 건 맞지만 롯데제과라는 키워드가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주요한 그 식품 중에서도 특히나 스낵, 특히나 껌,
특히나 빙과류에서의 품질이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품의 품질 직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걸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지? 1위 롯데저가잖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두 번째 문단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단락으로 나누되 첫 번째 단락은 약 한 300자 정도로서 내가 그리는 식품업 범위를 좁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식품업 내지는 제과업에서의 지원 직무하고 싶은 나랑 꼭 맞는 이유에 대한 서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00자 정도는 왜 그게 롯데제과면 가장 베스트일까에 대한 근거.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1번을 작성하시면 좀 1번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관해서 이제 2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지원 직무 관련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과 지원 직무에 대한 강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기업에서 자주 보셨을 항목입니다.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인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그런 역량들을 키워온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700자 2번 항목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단락, 두 가지 덩어리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두 덩어리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 강점을 한 가지만 작성하셔도 되지만 700자라는 1번은 500자였지만 2번부터는 700자로 늘어났죠. 조금 더 많이 써주세요. 하나를 조금 더 길게 많이 써주세요라기보단 그냥 많은 소재를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2번 같은 경우는 350자, 350자로 구분을 한 다음에 첫 번째 350자는 내가 어떤 걸 키워왔는지 하면 지식이나 정보와 같이 정말로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350자,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350자는 그러한 이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 해당 내용을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에 접목시켰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알바라든지 계약직 근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쪽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을 해봤다라는 측면. 그래서 2번의 700자는 첫 번째 민문단이 350자, 내가 실제로 해당 역량을 키워왔었던, 교육을 들었다거나 어떤 세미나에 들어갔다거나 키워왔었던 거에 350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휘해봤었던 350자를 통해서 이론과 지식, 실무적인 경험과 이론적인 지식이 겸비된 균형 잡힌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700자를 채운다면 그냥 하나의 역량으로만 채운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두 가지라는 것 챙겨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번 문항이 이제 실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패담을 묻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패와 또 실수, 이건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두 분께서, MC 두 분께서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네. 어떤 소재를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실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다. 뭐 방송에서의 실수도 좋고 어떤 것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작지만 치명적인 걸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패랑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패랑은 다른 접근. 네. 실패는 좀 거창하잖아요. 근데 실수는 뭔가 어감 자체가 조금 약간 사소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패와 실수, 근데 조금 크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든 실패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은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실수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에요. 실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에 그냥 단순히 경험을 쭉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포인트만 두 가지 언급해드리면 왜 실수를 했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럼 실수를 한 걸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가 한번 고민해봤는지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심 키워드로 잡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쌤, 네. 이 실수는 괜찮나요? 저 실수는 안 되겠죠? 이건 너무 치명적이겠죠? 이건 뭐 어느 실수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본 건데 제가 만약에 이 항목을 쓴다고 하면 실제로 네. 전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뭐요? 롯데제과가 특히나 강조하는 게 윤리나 정직이나 어떤 법, 제도를 준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실제로 제가 쓸 소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업무를 보여왔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기존에 해왔던 관습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제도나 규정 혹은 우리 팀, 조직 내에서의 그 습관, 관습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던 일대로 편한 일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틀어졌던 그때 내가 느꼈던 것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일에 수반되는 규정이나 법, 제도, 질서,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제가 쓴다면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반드시 이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롯데제과에 몸담아 본 경험에 비춰봤을 땐 이런 제도나 규정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좀 간과했다가 실수를 하게 된
소재가 3번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보다는 원인 분석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항입니다. 학업 외에 도전한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작성 팁 짚어주세요. 학업 이외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네. 이런 키워드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공부했던 거 말고 그냥 뭐 책 봤던 거 말고 도서관에서 앉아 있었던 거 말고 좀 나가서 활동적으로 했던 이야기들로 써줘.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도전이라는 키워드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도전 이런 내용들 공부에 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인 내용들로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작성을 하실 때 집중해 주셨으면 좋은 2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야 이거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경험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진짜 해봐야지 부딪혀봐야지 라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도전이라는 건 뭐죠? 내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냥 만약에 무탈하게 수행이 되는 거라면 도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기존에 가진 능력치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데 될까? 에이 모르겠다 도전해보자 라는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긴가민가한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패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그 체계적인 계획을 밟아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이 나와야 되고요. 하지만 괄호를 보시면 실행 과정에 어려웠던 점이 나옵니다. 열심히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죠. 하지만 계획대로 100% 되면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을 열심히 수립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수립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그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돌발 변수는 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 이 2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이 4번 도전 경험은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은 발생한 거예요. 돌발 변수로 인해서. 하지만 왜 이것을 내가 앞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반성, 이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면 4번 글도 이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항이 이제 그 가장 부담이 되는 키워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킨 경험인데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롯데 인재상 이야기를 할 때 책임, 도전, 창의,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이번 롯데 자소서 항목들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새로운 맞습니다. 아이디어 창의와 이제 문제 해결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먼 걸 골라라고 했을 때 네. 보통 가장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걸 창의를 꼽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개편하는 과정 중에 지원자들이 이거 면접만 하면 다 인재상 창의가 자기랑 멀다 하는데 안 되겠는데 창의를 그냥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래서 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문항이 나온 건데 언제까지나 제 마피셜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항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엔 어려웠을 거겠지만 취업 준비를 좀 하시면서 창의, 남다른 아이디어, 새로운 발상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성해 주신 포맷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조금 더 작성 팁,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그런 판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2가지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짚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배경 자체가 학업이나 조직 활동이에요. 혼자 내가 도전하거나 열심히 했던 그런 배경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구성원들이 있는 그런 배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은 완전히 그냥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하던 그런 관습이나 통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려내야 되는 이 배경이 되는 학업이나 조직에서는. 근데 기존의 그런 문제 해결 방식에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들어봐봐. 이 방법이 굉장히 새롭잖아. 이걸로 해. 이걸로 하면 상황 반전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5번 항목을 물어본 의도에 조금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업이나 조직이라는 범위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학업이나 소속된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가 나오고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한 비효율과 관련된 그 포인트,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했을 때 효율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분석적인 사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남들이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비효율이네요 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트렌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 비율이 조금 보였고 그래서 나의 조금 기존과는 다른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려고 했었던 분석적인 사고까지 같이 나오면 5번 항목 지금 학업 또는 조직 활동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질문에 물어보는 의도에 부합하는 글로 여러분들이 실백자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목이 싹 바뀌긴 했지만 역시나 현직 출신다운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서류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이번에 인턴십 전형이기 때문에 필기는 없고 면접과 인성 진단이라는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인성 진단 우선 어떤 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성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 아니요 혹은 또 바뀔지도 모르죠.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체크하실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인성 검사가 의뢰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항목을 단시간 내에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라고 설정한 다음에 풀고 그러면 신뢰도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성 검사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저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저 때도 인성 검사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인성 검사 그냥 평상시 여러분 생각대로 제한된 시간만 잘 준수를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유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도 좀 해야 될 텐데 면접 전형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공고 올라온 거 보면 역량 면접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때까지 그룹 공채 시에는 그 인턴 면접 시에도 역량뿐만 아니라 PT나 이런 것들, GD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과의 수시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역량 면접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 기반의 실무진 역량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보통 롯데의 역량 면접하면 다대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마 지켜봐야 될 건데 여태까지는 다대일로 진행되어 왔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롯데의 역량 면접하면 구조화 질문, 구조화 면접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그 실무진들과의 역량 검증 이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좀 염두에 두고 면접 전형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쌤도 아마 이제 관련 질문들을 받으셨을 것 같고 실제 어떤 질문이 나온지 기출 질문 좀 알려주실까요? 제가 받았던 질문들도 제가 지금 이제 가져온 기출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제과이기 때문에 왜 식품 산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번 지원 동기 항목에 식품업에서의 품질, 식품업에서의 영업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거기서 밝혀준 내용을 조금 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의 약점 같은 것도 물어봅니다. 이제 좀 이런 약점이나 단점을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했을 때 기분을 나빠하지 않을까? 얘기해도 될까?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답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 는 방법은 뭐냐면 방향은 앞서 1부에서 우리 전체 시장 그 성향, 계절성, 경기 변동의 특징, 우리 회사의 경쟁 요소 그리고 경쟁 회사의 경쟁 요소 이런 것들도 제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현재 시장 상황, 현재 경기 변동의 트렌드들을 감안했을 때 식품업계 혹은 제과업계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를 먼저 그려주세요. 내가 대답하기 편하게끔 기준을 설정해서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대표적으로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은 이런 분야에서 경쟁 요소로 기회 요소로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 회사의 그 경쟁 요소로 삼기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아쉽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발간한 IR 자료 팩트, 경쟁사가 발간한 IR 자료 팩트에 근거해서 범위를 좁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경쟁 기회 요소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는 게 회사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좁히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하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그렇다고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하다가는 그 면접 답변 하나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기준을 세우고 범위를 좁힌 다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기준,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강점, 아까 자기소개서 2번에도 풀어냈지만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못하는 범위, 좀 아쉬운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무 범위를 이야기했다가 본인 그 정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또 여기서 공격을 받아서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업무 시에 가장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본인이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부분, 차별화도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것, 요 질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나 구조화 기출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네. 것들이 나온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던 경험,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4번 경험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반대로 진짜 해도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경험, 아니면 동료가 부정행위를 목격했던 경험이나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던 경험, 무엇인가 큰 규모로 도전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꼬리 질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면접 붙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인턴 실습을 진행해서 8주간 진행이 되고 전환 면접을 거쳐야 최종 합격이 되는데 이때 좀 생활 꿀팁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일은 사실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현업 직원분들의 평가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사 잘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T야, 나중에 PT 전환 면접 때 여러분들이 PT랑 임원 면접을 하게 될 텐데,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질문이 나오고요. PT 질문도 우리가 현업 그 인턴 실습을 하면서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선배님들을 적극 활용하려면 인사를 자주 하고 친밀도를 쌓아서 질문을 해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턴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잘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맞닥뜨리게 되는 선배님, 뭐 부서장님, 영업소장님께 인사 열심히 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일찍 출근하기. 이 정도가 실질적인 팁이 아닐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력보다는 태도가 일단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 짧게 부탁드릴게요. 회사가 진짜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동기들에게도 물어봤고 오기 전에 실제로 취업을 가장 최근 한 친구에게도 물어봤는데 많이 바뀌고 있다,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라운지나 이런 휴식 공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간식거리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제가 있었던 친정 회사라기보다는 진짜 객관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생각, 과거의 생각보다는 지금 계속 바뀌고 좋아지고 있는 요 포커스를 조금 두고 적극적으로 일요일까지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